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1월 10일 금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회차 결승전 경주 정종진이 무난하게 우승을 차지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류지열하고 전원규가 서로 좀 신경전 펼쳐 나가다 보니까 성낙송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성낙송이 취입승부 펼쳐 나가면서 특성급 결승전에서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정종진이 상당히 좀 우승은 무난하게 차지해 나갔습니다만 정종진의 플레이가 못내 좀 아쉬웠었던 것 같습니다. 직선에서 철저하게 짧게만 가져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류지열이라든지 전원규가 동반 입상은 한 명하고는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원규는 벌써 성낙송에서 몸싸움에 털렸었고 류지열의 전반적인 시속감은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정종진이 짧게만 가져갔었다면 류지열과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했었던 상황이었었던 것 같은데 정종진 경주 보면 못내 아쉬운 게 직선에서 칼추입을 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칼추입 나섰다면은 류지열과의 동반 입상도 가능할 것 같은데 본인의 연승도 걸려 있고 직선에서 좀 세게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 류지열도 버티지 못했고 성낙승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타종부터 좀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전원기하고 류지열 아무래도 정종진의 후미를 두고 싸웠었는데 최종적으로 전원기가 마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류지열도 타종부터 때릴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낙송에게는 딱 승부 기회가 왔었습니다. 결국 전원규 털어내면서 성낙송이 우승을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화끈하게 성낙송이 쫓아가지 못하는 경주처럼 직전 경주 보면 성낙송이 초조부담 안 왔을 때는 후미권에서 세게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 성낙송이 쫓아가지 못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 희속 자체가 없이 천천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성낙송은 승부욕이 붙었었죠. 또 몸싸움이 약했던 전원기를 타겟으로 빼앗으면서 결승전 계속해서 전배당이 나오다가 직전 회차 결승전은 정장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게 배당이 형성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항상 정종진하고 임채빈이 출전하지 않은 특성급 결승 경주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특성급 경주가 결승전은 만만치 않게 편성이 짜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승전은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승전은 아무래도 좀 일요 경주다 보니까 내일 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찾아보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는 상당히 좀 까다롭죠. 김범수, 정종규, 손경수가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옥철이 특성급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손경수가 이를 활용해 나간다면 아무래도 손경수가 복승의 중심으로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성팀 상대로 김범수가 힘을 써버리게 된다면 정종교가 수성팀이 아닌 세종팀과도 협공 펼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은 열려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이 얼마만큼 때려주느냐에 따라서 손경수가 착순의 착순의 순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13경주 직전 회차 털렸었던 전원교 금일 이윤섭의 선행 활에 나가기만 한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진영 윤민우죠. 여기에 이원구까지 파업 라인이 견고합니다. 박진영이 내선 잡고 윤민우가 긁어버린다면 이윤섭 넘어서지 못하면서 전원교 무너질 가능성도 다분한 상황이다.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14경주는 황인혁이 강축입니다. 문제는 누구와 협권 펼쳐 나갈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정춘경 현재 나가기 위해서 김태범, 곽현명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 그 중에서도 김태범과 협공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15경주 파업과 김포하고 동서울의 맞대결 양상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자꾸 이런 편성이 짜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포하고 동서울 팀 간 대결보다는 정혜민과 인천의 맞대결로 정한을 버티겠냐 인천의 뒤를 막혀나갈 수 있는 공태민의 착순과 진입이라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다소 주춤한 정혜민보다는 아무래도 컨디션 살아나고 있는 SS반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총력전 펼쳐 나가고 있는 인천이 좀 더 나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중을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 지정을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를 꼽자면 정종교, 임유섭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종교, 임유섭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인터벌 살펴보면 충청 선수들이 세종팀 선수들이 주축이 됐습니다. 방극산, 황인혁, 김범수, 김원정, 권혁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방극산이 3코너 지점까지 주도 후 훈련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황인혁은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범수는 반바퀴 젖히고
복귀 시도 후 외선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김옥철, 손경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특별 승급에 성공한 김옥철이 선행 훈련을 통해서 컨디션 점검했었고 손경수는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두 선수가 12경주에 동반 출전한다는 점, 김옥철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김태번, 김민균, 이진웅, 공태민, 정종교, 최동현, 배민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포팀 선수들이 주축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김태범이 주도에 나갔고 차신 벌리고 출전했었던 정종교가 대열을 붙인 후 3코너 젖히기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민균도 3, 4코너 젖히기로 착순권 진입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동설팀이 주축이 됐습니다. 정하늘, 김주호, 전원규, 정혜민, 곽현명, 이기주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정하늘이 3코너 돌면서 시속을 줄였었고 김주호하고 정혜민은 직선에서 경쟁하듯이 추입 대결 펼쳐 나갔었는데 거의 동시에 착순권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섯 번째로 다섯 번째로 박진영, 윤민우, 홍희철, 정춘교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진영이 나름대로 양호한 시속으로 대회를 이끌었고 후미권 선수들은 마크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뮤섭이 단독 인터벌 훈련 나가면서 점검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컨디션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정종교, 이뮤섭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면 특성급 12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상당히 좀 접전 양상 경주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팝 선수들끼리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김옥철하고 손경수는 수성팀입니다. 김범수하고 방극상은 세종팀인데 정종교가 과연 이들 사이에서 어떤 경주 펼쳐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경수 직전 1호 경주 때 직선에서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김연경을 달았는데 김연경이 쫓아가지 못했어요. 결국 손경수가 힘을 썼습니다만 직선에서 이태욱에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 김옥철하고 손경수 지저원할 때 함께 훈련했었던 두 선수 김옥철이 먼저 서둘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손경수가 이를 빠르게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종교가 막혀 나가거나 김범수가 쫓아 나서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옥철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손경수의 작전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종교가 최근 고전하다 보니까 98점대까지 떨어졌고 손경수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99점대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범수도 99점대 간신히 턱걸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성급 점수 배제할 수 없죠. 더군다나 김옥철하고 손경수가 27기 동기생입니다. 때려주면 손경수가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범수보다는 아무래도 마크력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정정교의 타협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인 만큼 7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5번, 7번과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정정교도 직선 추입이 상당히 날카로운 선수입니다. 손경수가 때리면 정정교에 추입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의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7번, 5번 쪽에 유리한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범수가 힘을 쓰게 된다면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5번 쪽이 아무래도 조금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중심이라는 점 7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분명히 김옥철이 때리고 손경수가 몰고 하고 정정규가 홈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김범수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범수가 먼저 힘을 쓰게 된다면 정정규가 활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방극산이 김범수가 아닌 정정의 뒤를 물고 가는 작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5번이 세종팀과 협공을 통한 동반 입상도 가능할 것 같아요. 5번하고 3번이라든지 5번하고 6번 정도는 충분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27기 동기생 2번하고 7번하고 2번이 먼저 협공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옥철이 끌어주면 손경수가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성팀 서두르기 전에 김범수가 서두르게 된다면 정정교가 김범수 아래 나가면서 추입 방극산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5, 3이나 5, 6경주권까지는 양분해서 공략은 가능하다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경수가 직전에 잡히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김옥철을 활용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번과 5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송경수, 정경수, 정종교, 김범수가 서로 좀 타협해 나간다면 3복승이 중심으로 이들 중심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옥철이 힘으로 버텨내면 3차권 정도 가능하죠. 김범수하고 정종교 반극산으로 이어지는 3복승 라인도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12경주에서는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음성 정보를 통해서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옥철 때문에 송경수가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3복승도 김옥철 배제할 수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윤민우하고 박진영 여기에 이연구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파업선들의 협공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원규가 금일만큼은 임유섭 활에 나가고 이기주 배민과 협공 펼쳐 나가면서 자존심 회복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전에 전원규가 어이없이 털렸습니다. 선행 나섰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정종진 뒤를 막혀 나가려고 하다가 성낙승에 밥이 됐어요. 아쉬움을 남겼었던 전원규 직선에서도 차가 나오지 못했었죠. 후미권에 있었던 박용범이 넘어서려 가다가 전원규 본인 경주 펼쳐 나가야 되는데 박용범 견제 나가다가 함께 또 다시 직선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전원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좀 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은 아무래도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유섭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임초빈의 사촌 동생이죠. 임유섭이 힘을 쓰는 아무래도 전원규가 몰가서 짧게 가져가는 6번과 3번의 전략적 연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6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실 때 윤민우가 딱 좋은 편성인 것 같습니다.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6번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1번하고 7번이 마크에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거 창원 A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두 선수 임유섭이 전원규 뒷자리 끊어먹게 된다면 아무래도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3경주권, 6-4경주권, 4번 경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3번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은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강자 빠진 편성에서도 임유섭이 힘으로도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3 먼저예요. 6-4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다분하죠. 박진영하고 윤민우 여기에 이현구가 먼저 경주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면 임유섭이 힘을 써야 되는데 견제에 밀려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진영도 시속감 괜찮고 윤민우도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이죠. 이현구 자칫 계속해서 죽쓰게 된다면 강급 위기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파업선도 뭉치게 된다면 4번과 2번 창원 상남팀이죠. 4번하고 5번 정도는 창원 김고공 선후배들의 협공 가능성도는 공략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직전에 전원규 결승전 보면 참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전원규가 제기랑 발에 나가지 못한다면 4위하고 4, 5경주권 정도는 파업 라인 묶어서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원규가 제기랑 발에 나간다면 아무래도 3번과 협공이 먼저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복선에서는 아무래도 3번, 6번 묶어서 4번과 협공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민우가 빼앗지 못한다면 이기주나 배민구 중에서 한 명이 쫓아가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4번하고 2번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전원규가 임유섭 믿다가 빠질 가능성, 이연구도 3복선에서는 공략은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원규가 연타 출전하고 있습니다. 직전 회차 과연 자존심 회복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만 제대로 활용해 나간다면 유리하다. 단 4번, 2번이 협권 펼쳐 나간다면 또 빠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황인혁이 객관적 기름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편성 잘 받았습니다. 김태범 활에 나가고 곽현명도 선행 가능하죠. 이등이 후미권 마켓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파업선들이 경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후미권은 정춘교, 박일호, 이승철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인영 입장에서 아무래도 김태범의 선행을 적극 활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태범도 타점 잡고 힘을 쓰면 시속감은 괜찮아요. 황인영이 몰고 가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태범이 얼마만큼 끌어주느냐에 따라서 6번이 3번을 활에 나가면서 짧은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황인영 입장에서 뭐 정충규 달아줄 이유 없고 박유로 달아줄 이유도 없어요. 김태범을 앞에다 두게 된다면 곽현명이 후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87년 동갑내기 친구들이란 점, 최근 들어서 곽현명도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잡고 때리면 11초 때 한 중반 시속은 끊어내죠. 그 시속이면 황인혁이 호미견제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태범이 선행이 아닌 마크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황인혁의 뒤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악착같이 쫓아 나서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친구 도움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6번하고 5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6번과 3번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6번, 5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 3번, 5번이 경제 중심으로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빨래줄 경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충교가 덮고 시작해야 되고 박일호가 끊어먹기 나서야 되는데 끊어먹기 쉽지만 않습니다. 임태범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선수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6번, 3번, 5번 3번 견주권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3번하고 5번 중에서는 김태범의 선행감, 선행력, 황인혁이 그렇다고 본인이 때려서 버텨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황인혁도 때리면 시속이 급격하게 꺼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철저하게 몰고 가면서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번과 5번 중에서는 3번이 좀 더 나은 상황이라는 점, 삼복승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끊어먹기 나설 수 있는 정충교가 한 명 털어내게 된다면 곽현명이 털어낼 곽현명이 털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삼복수에서는 정충교의 틈새 공략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굳이 1번하고 2번 후미에다 둘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범이 때려주면 곽현명까지 빨래줄 경주로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6번, 3번, 5번 3번 경주권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죠. 왜 자꾸 이런 편성이 짜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서울팀 1번, 2번, 4번, 김포팀 4명, 3번, 4번, 5번, 6번, 7번이 경합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팀 간 대결로 짜여지긴 했습니다만 강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변수가 있죠. 정혜민은 정한을, 인천은 공태민과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강자들의 타입이 아닌 팀 간 대결로 경주가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예민과 인천과 정예민은 앞뒤로 나란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하늘이 힘을 쓰고 정예민, 여기에 인천이 힘이 맞게 나가야 된다면 공태민이 쫓아 나서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예민이 얼마 전 낙차 이후 몸 상태가 좀 많이 나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직선에서도 잡히고 넘어서지도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얼마 전에 또 박용범하고 인천의 동반 입상 공략해서 정혜민이 3차권으로 좀 밀려났었던 경주도 있었기 때문에 3번, 4번, 1번, 7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하늘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 인천이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느냐, 3번이 때렸을 때 정하늘이 반바퀴 넘어서게 된다면 인천이 이를 상대로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7번까지도 불러드릴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SS반 유지하고 있는 인천, SS반에서 강급된 정혜민 두 선수의 타입 가능성이 먼저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인천이 좀 더 인정받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과 1번의 동반입상 쪽이, 4번하고 1번 동반입상 쪽이 유리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1번 쌍복 견주권 쪽에, 4번하고 1번 쌍복 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을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복승 배당이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하늘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정혜민이 짧게 가져가면 인천이 정혜민에게 약했었어요.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1번 쌍복 견주권이 아무래도 매우 기대되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그랑프리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동서울팀도 뭔가 좀 새로운 각오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인천이 정하늘의 시속감이 좋다면
정혜민이 정한을 허리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추현이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공태민까지도 불러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뭐 공태민도 99점대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파업과 동팀 간 대결로 경주가 흘러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의 편성이 짜여졌어요. 1-3이 가능하고 4-7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삼복승 공략, 착수권 가능하다, 맞대결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복승 배당판이 얼마만큼 나올지 체크해서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정한을 버티게 하고 공태민의 후미권 마크 이번 편성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한을의 선행을 정혜민이 짧게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임치한이 직선에서 밀고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공태민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정하늘이 차선이라는 점. 뭐 삼복승 배당판은 고만고만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7번 쪽에 이 4번의 뒤 막혀 나가서 7번 쪽이 좀 더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을 기본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책 구입하실 수 있고 또 많은 구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